안녕하세요. 오늘은 20년 독것을 제2과목 전력공학을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력공학은 뭔가 다 기초 없이 다 찍는 듯한데 점수가 조금씩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뭔가 기초가 전혀 없이 딴 것도 없지만 이건 더 전혀 없지만 거의 이게 정말 문제답 수준으로 풀고 있는데 오랜만에 푸니까 좀 기억이 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점수가 그래도 반 이상은 항상 나오니까 문제답 위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의 발전기가 있다. 일선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는 단 Z1, Z2, Z0는 각각 정상, 역상, 영상 임피던스이며 이 A는 지락된 상의 무부하 기전력이다. 자,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다 더해 밑에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분의 3, 3개가 있으니까 3이겠죠. 곱하기 2A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이건 피레기입니다. 이게 뭐 그 다음에 피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어쨌든 제일 낮은 거는 P예요. 자, 그 다음 23번 화력발전소의 절단기의 용도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자, 24번 배전선로의 말단에 역류 60. 역률 60이면 코사인 시타가 0.6이란 얘기죠. 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의 부하와 병렬로, 왜 이렇게 오늘 발음이 안 되죠?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은 뭐 이거는 모르겠고 이건 항상 이렇게 풀더라고요. 지금 여기 60kW니까 60 곱하기 여기 이게 탄젠트 시타라고 하더라고요. 곱하기 탄젠트 시타야. 그러면은 탄젠트 시타는 뭐예요?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잖아요. 사인 시타.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가 0.6이니까 사인은 0.8이겠죠. 그래서 60 곱하기 0.8분의 아니 코사인 시타가 뭐니까 0.6분의 0.8 해가지고 답이 80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설명이 길게 있는데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푸시면 돼요. 항상 60 곱하기 0.6분의 0.8. 자, 그 다음에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지락 계전기 SGR의 용도는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입니다. 선택지락 계전기는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 7.2V, 전격 차단 용량이 100메가볼트 암페아인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킬로 암페아인가? 자, 우리 삼상 출력은 뭐죠? 이거는 V 곱하기 I에다가 루트 3을 곱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출력이 얼마예요? 이게 전격 차단 용량이 이게 100인가 봐. 이게 100이고 전압 V가 7.2예요. 그럼 V는 7.2고 VS는 100이에요. 그러면은 IS는 뭐예요? V는 IR이잖아요. 이거 쓰는 게 맞나요? 어쨌든 그래서 I는 뭐예요? I분의 이거 맞나요? 이거 쓰는 게 맞나요? 모르겠고 어쨌든 IS는 루트 3 VS분의 PS예요. 요게 PS가 루트 3 V 곱하기 IS니까 IS는 PS를 루트 3 곱하기 VS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PS 알죠? PS가 100. 그 다음에 루트 3 VS가 얼마예요? 7.2. 요걸 넣어서 답을 하면은 8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 즉시 동작한다. 순시죠, 순시. 정한시는 뭐 정해진 시간. 반한시는 반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2.8이 아니라 28번 3만 kW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데 필요한 전압은
몇 킬로 볼트인가? 단 스틸식에 의하여 사냥. 요 스틸식은 그 전기는 빠지직인가 뭐 전기는 빠지직이 아니라 전기 부수기인가 뭐 하여튼 무슨 부수기 저 유튜버가 올리신 쇼츠를 봤는데 스틸이 뭐 훔치는 거잖아요. 훔치는데 도둑들이 야 5대5로 하자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리더니까 0.6을 할 거야. 거기에다가 100분의 P는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뭐 100분의 그래고 결국 100분의 P가 됐다. 뭐 이래서 요렇게 식을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식을 외워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단위가 킬로와트,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그대로 5.5 곱하기 0, 루트 0.6 곱하기 51 플러스 100분의 3만이 되니까 여기 답이 100입니다. 100. 엉뚱한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끝까지 채점할 동안에도 그게 틀린 답인지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서 좀 지저분합니다. 시험지가. 자, 30번. 삼상 삼선식에서 전선 한 가닥에 흐르는 전류는 단상 이선식의 경우에 몇 배가 되는가? 단송전 전력 부하 역률 손전거리 전력 손실 및 성간 전압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삼상 삼선식은 삼성식의 출력은 얼마예요? P는 루트 3 VI 코사인 시타고 뭐 단상 이선식은 출력이 VI 코사인 시타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I는 뭐가 되겠어? I는 단상 이선식 그러면 어쨌든 뭐 그래 돼가지고 결론은 I12분의 I33이 루트 3분의 1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루트 3분의 1이래요. 단상 이선식 경우 몇 배가 되는가? 하여튼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루트 3. 지금 I를 구하는 거니까 P가 그러면은 I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I는 I3선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루트 3분의 P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I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몇 배가 되느냐? 루트 3분의 1배가 되는군요.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1번.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정전 등의 중대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정전과 동시 자동적으로 예비 전원용 배선 전로로 전환한 장치는 이거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전환한다고 했으니까 자동 부하 개폐 전환. 그냥 문제의 답이 있죠. 자, 표피 효과는 뭐든지 크면은 커진다고 했죠.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자, 그 다음에 33번. 일반 회로 정수가 같은 평행 2회선에서 A, B, C, D는 각각 1회선의 경우 몇 배로 되는가? 이거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A는 1, B는 2분의 1, C는 2, D는 1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1, 1이에요. 양 끝에 1, 1. A, D 양 끝에 1, 1이고 B는 2분의 1. B는 이 B에 허리 벨트가 있잖아요. 허리 벨트. 얘도 허리 벨트가 있는 거야. 2분의 1도 허리 벨트가 있는 거야. 똑같이. 그 다음에 C는 2배. C는 2배. 그리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전소의 비접지 선로에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이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ZCT예요. ZCT. 우리 전격 Z 작전은 TV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Z가 들어간 ZCT예요. 근데 여기에는 전류야, 전류, 영상 전류. 영상을 제공하는데 류를 제공해. 이 전격 Z 작전에 그 키트를 조정하는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 여기 파마머리. 키트 도와줘 하는 이 파마머리. 이 사람 이름이 류야, 류. 그래서 영상 전류라고 하면 JCT예요. 근데 영상 전압이라고 하면 GPT입니다. GPT. 그래서 전류가 나오면 JCT. ZCT. 자,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달로기에 대한 설명은 이 소호장치가 없어요. 소호장치가 없어서 없어. 소호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키는 건 누구예요?
엄청 멋진 뭔 거 같죠? 막 소장치가 있어. 막 아크를 막 소멸시킨대. 막 레벨이 막 한 10레벨 정도 돼야 되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달록이는 그런 거 못해요. 단순하잖아요. 달록이는 그런 거 못해. 자, 그 다음에 4단자 정수 A는 0.9918 플러스 J는 뭐 이렇고 B는 34.17 플러스 J 50.38 C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인 송전선로에 송전단에 66kV를 인가하고 수전단을 개방했다. 수전단을 개방하면 IR이 0이래요. 이때 수전단 성간 전압은 약 몇 킬로볼트인가? 요거 구하는 식은 이거 막 너무 요런 게 있으면 겁을 먹는데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만 외우자고요. 이 문제만 맞추자고요. 그러면 수전단 성간 전압 VR은 66을 루트 0.9918의 제곱 플러스 요거를 제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0.0 요것만 쓰는 거야. 나머지는 벌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요거랑 요것만 써요. 그래서 루트 0.9918의 제곱 플러스 0.0042 제곱 분의 66 하면은 답이 66.55가 나온대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증기터빈 출력을 P, 증기량을 W, 초합 및 배기 증기 엔탈피를 각각 I0, I1이라고 하면 터빈의 효율은 우리 효율 구하는 공식이 어디 있을 텐데. 효율 구하는 공식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터빈의 효율은 여기에 일단은 이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오니까 제로가 먼저 와요. I0 빼기 I1에다가 W를 곱하고 10의 3승. 답이 똑같아. 860. 위에는 860P예요. 그 다음에 W 가로 열고 I0 마이너스 I1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되는 방향에 10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860P에는 아무것도 안 붙었어. 그리고 이 약분이 되는 이런 자리에 10의 3승과 100이 있었다. 서로 약분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그리고 I0에서 I1을 빼주더라. 기억하세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지금 눈으로 찰칵찰칵. 자, 그 다음에 송전선로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것은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뇌의 직격을 받은 경우 송전선을 보호한다. 유도례에 의한 송전선의 고전이 그러니까 무슨 뭐 번개 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공지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번개 칠 때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뇌, 유도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송전선로에 가공지선을 설치한 목적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장애 경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은 이건 매설지선이라고 하네요. 가공지선이 아니라 이건 매설지. 접지가 나오니까 접지는 어디예요? 뭐 땅에 이렇게 접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선은 땅에 매설을 했잖아. 그래서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은 매설지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전단 전력원 원 방정식이 PR의 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의 제곱은 25만으로 표현되는 전력계통에 조상 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은 그러면 부하 전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부하는 무유도성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답이 요거는 마이너스 400이고 이게 뭐 하여튼 이게 마이너스 400이고 이거는 25,000이 25만이니까 500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 500 마이너스 400 뭐 요런 게 답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답이 뭐냐면 이거 루트 500의 제곱 마이너스 40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이 300이에요. 요 문제는 요렇게 생긴 거는 마이너스 400, 500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500의 제곱 마이너스 400의 제곱 루트를 씌워주면은 답은 300입니다. 300. 그 다음에 전력 설비의 수용률을 나타내는 것은 이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에다가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100이에요. 수용률은 이거 많이 나오니까 또 외우세요.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의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21번 일상의 대지 정전 용량 0.5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주파수 패럿인가요? 맞나요? 주파수가 60Hz인 삼상 송전선이 있다. 이 선로에 소호 리액터를 설치한다면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이 되는가? 이 소호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는 X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식이 XL은 3오메가 CS분의 1인데 이 3오메가 CS가 3 곱하기 이 오메가가 2파이예요. 2파이. 그 다음에 CS가 F 곱하기 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시키면 3 곱하기 2파이 곱하기 F는 60이죠. 60 곱하기 0.5분의 1 곱하기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0에 6승을 해주면 1770이 나옵니다. 자, 1770이 나오면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 그랬죠? 표피 효과는 다 비례해요. 다 비례. 크면은 다 커요. 그러니까 다 비례야. 주파수에도 비례하고. 그래서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닌 것은 이거는 그러면 맞는 것을 볼까요? 배전선의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은 역류를 개선하고 배전 전압을 높이고 부하의 불평형을 방지하는데 다중 접지를 한다는 것은 이상 전압을 억제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전력 손실 경감 대책이 아니라 이상 전압을 억제합니다. 우리 막 몸에 이상하잖아요. 막 몸이 이상해. 막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몸이 막 괜히 아프고 막 걸을 수가 없고 갑자기 그래. 그럼 어떻게? 내림굿을 받잖아요. 내림굿. 그래서 접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접지는 뭐야? 이상 전압 억제. 몸 이상한데 그래갖고 내림굿 받으면 어떻게 돼? 몸 이상한 게 이제 낫잖아요. 이상한 거를 억제하잖아. 그래서 이상전압 억제는 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수차의 속도 변동률이 작아집니다.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을수록 수차의 속도 변동률이 작아집니다. 변동률이 뭐 작겠죠. 폐쇄 시간이 짧으니까 뭔가가 짧으니까 변해봤자 얼마나 변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전압과 유효 전력이 일정할 경우 부하 역률이 70%인 선로에서 저항 손실 P 70%의 역률이 90%인 선로에서 저항 손실 P 90%와 비교하면 약 얼마인가? 그럼 이제 70%, 90% 그러면은 저항 손실 90%와 비교해서 얼마인가 했으니까 역률이 7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은 70%인 선로에서 저항 손실은 이 먼저 나온 거를 밑에 넣고 제곱을 해요. 그리고 90%, 70%인 선로에서 저항 손실은 이 먼저 나온 거를 밑에 놓고 제곱을 해. 그리고 90%인 선로에서의 저항 손실을 위에 놓고 90%를 위에 놓고 또 제곱을 해. 그리고 이제 이거와 비교하는 P90%를 이렇게 적어줘. 어차피 P90%는 똑같은 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0.7의 제곱 곱하기 0.9의 제곱을 하면은 P70은 1.7 곱하기 P90%입니다. 자, 교류 배전 선로에서 전압 강화 계산식은 VD는 KR 코사인 시타 곱하기 X 사인 시타로 표현된다. 삼선식 배전 선로인 경우에는 K는 뭐겠어요? 이건 루트 3이죠. 자,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루트 3. 자,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내격에 대한 차폐 등을 위해 가설하는 가공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공지선을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작아진대요. 가공지선을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적어집니다. 가공지선을 2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작아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28번 삼선식 송전로 L을 작용 인덕턴스를 L2민 LM은 대지로 기로하는 일선의 자기 인덕턴스 상호 및 상호 인덕턴스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식은 L은 LE-LM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는
이거는 이제 레몬입니다. 램이라고 할까요? 램이라고 할까요? LE가 먼저예요. 그리고 LM이 나중이에요. 뭐가 있나요? 레름. 레림 할까요? 레림. 하여튼 요 순서입니다. 내림 할까요? 우리 신내림 좋아하잖아. 이거 레인데? 자, 그다음 주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제5고조파. 이거는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제5고조파 나오면 직렬이라 그랬죠. 제5고조 파파 할아버지. 직계 후손. 직계잖아요. 직계.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를 연결한다.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 제5고조 파파 할아버지의 직계 후손 누구입니까? 바로 직렬 리액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삼상 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커패시터를 Y 결선을 바꾸면 진상 용량 QY는 이거는 요거를 한참 했었는데 또 세상에. 자, 여러분 여기 Y가 있고 델타가 있어요. Y 델타. 그 다음에 정전 진상. 진상은 충전 용량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3, 1, 1, 3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델타 결선에 삼상 전원에 접속된 이건 진상이래요. 근데 여기 진상이죠. 진상인데 델타를 Y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3에서 1이 되잖아. 델타를 Y로 바꾸고 진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3에서 1로 바꾸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많이 한 건데.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은 이상 변압기에서 2차 측에 5ohm의 저항 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I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러면은 여기 5ohm이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I2는 100V. 2차 측에, 여기 2차 측에. 그럼 I2는 20이 흐르네요. 그죠? 여기 20의,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33,000V가 흐르죠. 33,000V가 흐르는데, 이 A는 뭐죠? A는 뭐죠? 1차 측의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그러면은 이 A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A는 지금 여기 100V가 흐르니까 그러나 3300V에 이게 뭐 비율인가요? 어쨌든 이게 100으로 나누면 이게 33이 나와요. 33을 그러면은 20을 I1은 뭐냐면은 여기 20을 33으로 나누면 어쨌든 0.6이 된대요. 이 A는 뭐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가?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에 의해서 정해진대요. 수전용 변전 설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측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이쪽에서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을 정해지게 공급 측 전원의 단락 용량에서 정해지겠죠. 자, 개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것은 이거는 개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은 리액턴스는 작게 하는 게 맞죠. 조상 방식 채용한 거 맞죠. 제페로 방식 채용한 거 맞죠. 나머지 회선수를 감소시킨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나왔죠. 수전단 원선도의 전력 방식이 P제곱 플러스 QR 플러스 400제곱은 25만으로 표현되는 어쩌고저쩌고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전력 혜택을 가능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전력 PR과 부하 전력 PR은 500. PR이 500이군요. 요게 500이네요. 요게 500. 요 25,000의 제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QR은 여기서 400이 나오면 마이너스 400이군요. 부하가 바뀌는군요. 예, 마이너스 400입니다.
마이너스 400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 기억해 주세요. 아까랑 똑같았나요? 한번 볼까요? 아까는 뭐였죠? 네. 아까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는 답이 뭐였죠? 아까는 이제 이게 500의 제곱이고, 이거는 400이잖아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답이 뭐였냐면, 이래서 뭐 결론은 답이 뭐냐면 뭘 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의 제곱, 마이너스 400의 제곱이었어요. 답이. 그래서 결국은 이건 300이었거든요. 답이. 요 문제랑 똑같은 문제에서 요렇게 낼 수도 있고 요렇게 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란시스 수차의 특유 속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식은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30입니다. 외우세요. h 플러스 20분의 2만 플러스 30. 자, 송전선 철탑에서 역섬락하면 뭐예요? 이걸 어떻게 틀리면 기본인데. 역섬락하면 매설지선, 매설지선 하면 탁각 접지 저항의 감소, 역섬락 매설지선 탁각 접지 저항의 감소, 역매탑, 역매탑, 탁매역. 어쨌든 역섬락 매설지선 탁각 접지 저항의 감소. 요건 세트예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 축소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정전 구간 축소하면 구분 개폐기. 정전을 했으면 딱 구분을 해놨어. 그럼 여기만 정전이 딱 되겠죠. 그래서 구분 개폐기. 그 다음에 복도체에서 이번의 전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의 전선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는 거. 적당한 간격을 둔 건 다 스페이서예요. 스페이서. 아니 이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 6600V, Y결선 삼상 발전기 IG 중성점을 일선 지락 시 지락 전류를 100A로 제한하는 저항기로 접지하려고 한다. 저항기의 저항값은 약 몇 옴인가? 그러면은 IG는 지락 전류 IG는 루트 3R분의 V라고 하네요. 루트 3R분의 V.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결론은 루트 3, 이건 3상이니까 일단 루트 3 곱하기 100. 루트 3 곱하기 100, 루트 3 IG분의 V. V는 IR이잖아요. V는 IR. 그 다음에, 그러면은, R은 I분의 V잖아요. 그런데 이게 3상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3을 곱해주고, 전류 I를 곱해주고, 10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전격 전압 V를 6600을 위에 이제 올려주면 38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배전선로에 전압을 3kV에서 6kV로 승합시키면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되는가? 시그마인가요? 시그마 3kV는 전압이 3kV일 때 전압 강화율이고 시그마 6kV는 전압이 6kV일 때 전압 강화율이고 부하는 일정하다고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뭘 구하냐면은 시그마 6kV 전압 강화율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그마 6kV는 6분의 6kV일 때 전압, 3kV 전압. 그러니까 6000분의 3000, 6000분의 3000. 여기서 이거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큰 거를 밑에 놔. 큰 거를 밑에 놓고 작은 걸 위에 놔. 의 제곱 곱하기 이거네요. 3kV일 때. 그래서 4분의 1 3kV이네요. 이렇습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과도극한 전력을 구할 수 없대요. 또는 코로나 손실. 그리고 무슨 시간 뭐 변화하는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력 원선도랑 하여튼 원선도가 구할 수 없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어쨌든 과도극한 전력도 못 구한답니다. 또 코로나 손실도 못 구한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송전 전력. 송전 거리선 전선로의 전력 손실 일정하고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단상 이선식에 대한 3상 4선식의 일선당 전력비는 그러니까 얘는 단상 이선식, 얘는 3상 4선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단상은 뭐예요? VI 코사인 시타고 얘는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시타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그 전력이 얘는 루트 3배가 클 거 아니에요. 이 3선식이. 그러면 루트 3인데 한 선당 얼마냐? 그러니까 4로 나눠줘. 그 다음에 얘는 1일 거 아니야. 얘가 루트 3이면. 그런데 한 성당 얼마냐 했으니까 또 2로 나눠줘. 그럼 0.87이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송배 전선로의 고장 전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1선이에요. 1선 지락.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하다. 영상 임피던스 필요하다. 1선 지락. 1선 지락. 자, 그 다음에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삼상용이 나왔으니까 루트 3을 곱하고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제일 긴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송전솔로의 역섬락 방지는 뭐라고 했죠? 역섬락 매설지선. 또 하나 더 뭐였죠? 뭐 탑과 어쩌고저쩌고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0.6인 경동선을 사용한 3상 1회선의 송전선에서 성간거리 2m를 정삼각형 배치할 경우 각 선의 인덕턴스는 약 얼마인가? 그러면은 이거는 정삼각형이니까 전부 다 2m, 2m, 2m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D는 2래요. 다 똑같이 2래요. 다 똑같으니까 뭐 거리겠죠 뭐. 하여튼 이게 다 D는 2야. 그러면 여기서 참 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이 인덕턴스는 여러분 우리 이식 정말 많이 했죠. 이때까지 이게 뭘 말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거 답이 이거네 하고 동그라미만 쳤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이게 바로 각선의 인덕턴스래요. 그럼 L2는 0.05 플러스 0.4605 곱하기 로그 10의 닥터라겠죠. 이게 이 닥터 할 때 이 D가 2네요.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리고 R은 뭐예요? R은 0.6인데 센치니까 0.6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와서 답은 1.21입니다. 그 다음 중 값이 항상 1 이상인 것은 뭔가요? 부등률이에요. 항상 1 이상인 것은 부등률. 개폐 서지 이상 전압을 감소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거는 개폐 서지니까 개폐 저항기. 그 다음에 전원의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정기는 방향거리 계정기. 많이 나오니까 환상선로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정기는 방향거리 계정기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거 투가파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투가파는 Z2 플러스 Z1에다가 투가파니까 2가 있어. 2가 있고 2Z2입니다. 투가파는. 그래서 1500 마이너스가 아니라 1500 플러스 500이에요. 투가파든 반사파든 둘 다 플러스야. 그리고 2 곱하기 1500 이렇게 돼갖고 900이 되나 보네요. 이게 이렇게 나오나? 그런데 여기 곱하기 이걸 안 했네요. 곱하기 600. 그 다음에 반사파는 Z2 플러스 Z1 분의 큰 거에 작은 걸 빼요. Z2 분의 Z1 곱하기 또 6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사파일 때. 자, 전력용 콘덴서의 변조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직렬 리액터 용량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이건 5ωL은 5ωC분의 1 뭐 여기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메가가 2파이야. 그 다음에 C는 F인가? 하여튼 2파이 F인가 오메가가? 오메가가 2파이 F네요. 그러면은 이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니까 5오메가 C니까 원래 있던 5랑 요 상수 5랑 2가 곱해져서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10이 있는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66, 22kV, 2000kV 암페어 단상 변압기 세대를 1뱅크로 운전하는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어떤 수준점에서 삼상 단락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7이고 선로의 임피던스는 0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삼상 단락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전격 전류를 구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를 하는 거야. 그럼 전격 전류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
V는 IR 해가지고 근데 3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격 전류는 루트 3V분의 P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V는 얼마예요? 22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해. 지금 2000kV P가 2000kV인데 세대잖아. 세대니까 6000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7이니까 7분의 100 해가지고 답이 2250이 나옵니다. 요 6000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대니까 세대.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VI 역류를 개선할 경우 배전 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그럼 이거는 나머지는 설비 영역 여유 증가, 전압 강화의 감소, 이건 다 맞는데 선로 전류는 감소됩니다. 전류는 감소되잖아요. 전력 소실의 감소. 한류 리액터를 사용한 가장 큰 목적은 단락 전류의 제한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소의 형식을 취수 방법, 운용 방법, 그 취수 방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조정 지식이 아닙니다. 조정 지식.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은 현상은 뭡니까? 이건 비접지 방식이면 대지 전위 상승이 엄청 크대요. 일선 지력 고장 시 건전상의 대지 상승이 제일 큰 게 비접지 방식이래요. 자, 그 다음에 37번 요거 중요하니까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전력계통을 연계시켜 얻는 이득이 아닌 것은, 전력계통을 연계시키면 배후 전력이 뭐 연계했으니까 누구랑 연계했어? 너 배후 전력 누구야? 그래서 단락 용량이 커져서 배후 전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단락 용량이 커집니다. 배후 전력이 커져서 단락 용량이 커집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등수형 원자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가압수형 원자로에 비해 노심의 출력 밀도가 낮아요. 낮아. 그리고 이 비등수형은 증기 발생기가 또 필요 없어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답이니까. 출력 밀도가 낮고 증기 발생기가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 성간전압 V이고 삼상 전격 용량이 P인 전력 계통에서 리액턴스가 X라고 할 때 이 리액턴스를 퍼센트 리액턴스로 나타내면 뭐죠? 10V 제곱분의 XP. 이 XP 무슨 옛날에 무슨 컴퓨터 그 사용 뭐라죠? 사양 아니었나요? 10V 제곱 XP. 10V 제곱분의 XP. 증기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열 사이클이 저압 터빈에서 증기가 이게 포화가 아니라 적당하게 찼을 때 요런 말이던데, 적당하게 찼을 때 가까워졌을 때 증기를 다시 가열하여 고압 터빈으로 보낸다. 이 포화됐을 때는 어떻게 가열하겠어요? 그래서 포화가 아니어서 그 적당한 말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